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윤의원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거라면서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고 나왔네요. 근데 뭐 윤미향 이제는 의원이 됐네요. 네. 윤미향 의원이 지금 얘기했는데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상응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검찰 조사 받는 것이 상응한 책임을 지는 좋은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사태,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물론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또 밝혀질 것이고, 근데 여태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태만 가지고도 사건만으로도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책임을 이미 져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미 국고 지원도 보고하는 거 누락했죠. 또 부친에게 일자리 제공했죠. 안성 쉼터도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할머니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상황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엉망으로 좀 해왔습니다. 다만 정대협이든 정의원이든 여태까지 30년 동안 좋은 일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은 정대협이나 정의원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회계 부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재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또 국정농단했다, 법치훼손했다 해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 탄핵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정치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예. 도덕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셨다라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특검 절차를 거쳐서 이미 헌법재판소 절차가 다 끝난 것이고 그 다른 문제들을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도의적 책임만 지고 물러나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원에 대한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대부분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을 저도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좀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에 비추어 보면 네. 저희 주장은 뭐였냐면 사실 확인이 먼저고 검찰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당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덕적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네.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시각이었는데 이미 당이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을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윤미향 당선인이 의원 되기 하루 전날 이미 자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당이 듣고 조치할 건 조치했어야 되는데 이미 네.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이 확인이 먼저다라는 그런 당의 입장을 견제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제적 조치를 먼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은 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윤미향 당선 의원에게 남은 문제는 사실 검찰에서 수사로 밝혀져야 될 그런 사실관계 확인들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검찰이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것 지고 네. 당이 조치할 것 하고 하는 수순밖에 남은 것이 없다. 단계는 그렇게 흘러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전 대변인께서 이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똑같습니다. 예.
정말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오늘도 보면 여기 보세요.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 단체죠. 이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가족회에서 네.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의연이 이 단체 밖의 할머니들을 너무나 외면했단 말이죠. 정의연 해체를 촉구하는. 네. 이것은 뭐 한두 분이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또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 모임이에요. 여기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그 망향의 동산이죠. 거기에 좀 묻히게 해달라. 근데 그것도 들어주지를 않았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말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뭐 윤미향 의원, 정의원 중심 사고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할머니들의 이런 뜻, 소원, 바램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 안성 쉼터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성에 그 쉼터를 만들어 놓고 버스 정류장하고 5분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쉼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둘러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자기들 중심적으로 사고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것은 도덕적으로 오히려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여태까지 국제사회에 기여했던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저는 정의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의 활동이 다 정당하거나 다 옳을 수만은 없겠죠. 실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이번 기회에 뭐 예를 들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고칠 건 고치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증언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로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정의연이 과연 어떤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런 국가의 어떤 힘을 가진 기관도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할머니들께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섭섭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데는 비판은 모르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비단 정의연이나 정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사회 운동들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그리고 법과 제도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지금은 일단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중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윤미향 그 의원 의혹 관련된 논란에 이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주사 관련해서도 이 공방이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의 어떤 사이의 설전이 서로 좀 주고받는 것 같아요. 예. 글쎄, 손가락을 발을 가리키는데 저도 그 손가락의 어떤 읽어봤습니다만. 때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읽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중요한 분들이 사회의 어떤 여론의 향방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끌고 가는 측면에 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뭐 굳이 저렇게 때때마다 나서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뭐 그건 본인들의 의견이죠. 그러나 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문제를 뭘 재심을 하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억울했던 한민호 씨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왔고 계속돼서 증언, 위증을 교사하는 모해 증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재심을 청구하든 아니든 그것은 피해자 본인의 결정이고요. 네. 다만 그런 어떤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의 영역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사법의 영역으로 옮겨서 재심을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국민 누구든 이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이러한 상황이 비망록이 나오고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어떤 국민인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지어서 법으로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다만 우리 사회 구조가 잘못된 행정 권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이 행정 권력 영역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제기거든요. 예. 이건 뭐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게 보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 평론가라든지 주요 인물들이 자기 사건에 투영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니까 궁지에 몰리면은 다 그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죠.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뭐 이재명 지금 지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와 총리에 대해서 동병상련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지금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사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은 이 무슨 기존의 그 확정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비망록, 이 한만호 씨의 한신공영의 그 비망록은 이미 다 나왔고 검찰이 제출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만호 씨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위증과 관련해가지고 유죄까지 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왜 이 대목에서 이 시점에서 한 총리, 한 전 총리 구명운동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이제 구명운동을 좀 하면서 어떤 그 순수성, 네. 도덕성을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 8.15 광복절 특사나 이런 때 이제 사면 같은 얘기가 이제 또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과거를 재구성하고 재편집해 가지고 어떤 이 현안을 전국을 그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확정 판결한 것을 가지고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뒤집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이슈화하면은 저는 국론 분열만 된다. 오히려 그 법치의 훼손 이게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예. 김영호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시죠. 저도 그 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망록이 그 당시 재판에서 뭐 증거로 다 제출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검토가 됐다는 말씀도 뭐 사실로 인정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증인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검찰이 어떤 그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인 2명의 증언이 나왔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증인들은 이미 그 당시 법정에서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본인들도 알면서 그걸 감수하고 다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망록과 더불어서 그 당시 증인에 대한 증언이 다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재심은 본인의 몫이고 다만 행정 권력의 그런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행정부가 해당 부서가 그걸 들여다보고 하는 재조사는 틀림없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 또 검찰 권력의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지 네. 그거를 법원 판결을 뒤집자고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의 어떤 그 외압이라든지 검찰의 어떤 그 그런 강압적인 수사가 있으면은 그런 것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잘 의도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한만호 사장 그 대표 쪽에서 나온 그 수표 이런 게 남동생으로도 갔고 여동생으로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을 정말 그런 것조차 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검찰의 그 잘못된 수사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지금 여권에서 하고 싶어하는 공수처 이제 출범을 통해서 검찰 말은 검찰 개혁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길들이기인데 네. 윤석열 그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정말 한번 뿌리 뽑아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의도는 예, 없는 예.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뭐 검찰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한 사건의 그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주요 어떤 앞으로의 움직임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